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괴물인 내가 또 다른 괴물을 만나는 이야기이다. 삶은 여러 맛을 지닌 채 그저 흘러간다. 나는 부지쳐 보기로 했다. 언제나 그랬듯 삶이 내게 오는 만큼. 그리고 내가 느낄 수 있는 딱 그만큼을.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도 괴물로 만드는 것도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 괴물이었던 아이는 다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얼마만큼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3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네, 지난 1, 2회 방송 나가고 주변 분들 혹시 반응 좀 어떠셨어요? 저는 집에 계신 남편분께서 듣다 졸았다고 잔잔함이 컨셉이냐 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네, 입을 가리고 웃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사장님한테 편집할 때 고막 테러가 너무 힘드니까 웃음소리 좀 줄여달라 했더니 오늘 막 입 가리고 웃고 계세요. 네. 제 주변에서는 냠냠쌤님 목소리가 중성적인 것 같다고. 그래서 멋있어요. 네, 외모도 중성적이에요. 라고 알려줬어요. 이거 네. 꼭 내보내야겠다. 네. 근데 목소리만 듣고 그런 느낌이 오나 봐요. 되게 신기하죠. 네. 다른 분들은 뭐 주변에서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감동적이었어요. 네. 저희 집에 사는 남자는 언제까지 할 거냐며. 첫 회밖에 안 했는데 2회밖에 안 했는데. 일요일에 집 나가는 게 싫으신가 보다. 그렇죠? 그건 잘 모르겠고요. 차차님은 저도 남편이 재생만 해주고 아직 듣지는 못했다고 해서 꼭 들어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생각보다 주변에서 좋게 말씀해 주셔서 좀 더 열심히 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차차님 너무 부럽다고. 차 2대라고. 맞아요. 저희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에피소드 다음에 뭐 할 거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어떤 책 할 거냐 그 이제 카페에다가 우사사 검색하시면 다음 에피소드 다룰 책 미리 올려두고 있어요. 또 좋은 책 들어보시고 또 좋은 책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의논해서 방송에서 다루기도 하고 그럴 건데요. 함께 이렇게 많이 정보를 나눠주시면 저희도 기운이 나고 또 이제 서로 좋은 정보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책은 손원평 작가님의 아몬드죠. 쿠키님이 아몬드 소개해 주시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에서 제일 감명 깊게 보았던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비극인지 희극인지는 당신도 나도 누구도 영원히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게 제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문장이고요. 근데 이야기가 비극이다, 희극이다 하는 이야기, 그 말을 지금 인생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생을 극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극이라는 건 사실 사건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이어진 것을 말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사건이 많다는 뜻이죠.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내느냐가 우리 인생의 색깔 그리고 흐름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소설이 그 사건에 대한 여러 태도들을 같이 재현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가치 있게 보았어요.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윤재는 알렉시티미아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불리는 건데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하는 거죠. 잘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어떤 사건을 태어남과 동시에 부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윤재를 키우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윤재는 자기가 그런 사건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다루어낼 수 있는 또는 잘 다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하죠.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사건이 잘 마무가 되고 얘가 평탄한 인생을 살면 좋겠지만 인생은 길기 때문에 사건이 또 연속으로 또 다른 것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 아이는 묻지마 폭행이라는 사건에 휘말려서 할머니를 잃고 어머니가 병원에 의식불명으로 입원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있던 그 두 어른이 사라진 거죠. 이때 혼자 홀로서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또 이 사건을 인해서 윤재가 자기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커밍아웃을 강제로 당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들은 어떻게 다루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소설의 하나의 줄기이고요. 그 과정에서 윤재가 만나는 아이가 있어요. 곤이라는 아이인데 곤이는 사실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그 태어날 때는 괜찮았는데 태어난 이후에 사건을 경험해요. 바로 부모를 잃어버리는 사건. 그 부모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곤이한테도 영향을 미치지만 곤이의 부모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버리고 이제 곤이는 그 부모 없는 시간 동안에 어떤 폭력성을 이렇게 내면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다시 만난 곤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태도를 갖추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태도들이 이제 또 곤이라는 인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곤이의 인생과 이 가족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그런 두 줄기로 이제 엮어져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소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면적이고 이래서 이거 말고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좋은 글귀도 많고요. 근데 줄거리라는 것은 이런 입체적인 것을 평면화시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문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초점을 맞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떤 부분을 더 감명 깊게 읽으셨는지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셨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쿠키님이 이렇게 이 아몬드라는 소설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줄거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구조적으로, 딱 이렇게 분석적으로 해서 사건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건이 이 주인공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쳐 나가는지를 중심으로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인공인 윤재, 등장인물은 그리고 주인공인 윤재와 이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 곤이라는 친구,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인공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여학생인 도라가 나오죠. 이 세 아이가 이 아몬드라는 소설의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알렉시티미아라는 병명은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 소설 읽으면서.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너무 지극히 당연해서 이런 감정이 뭐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느끼고 말하고 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뇌에서 어떻게 느껴지고 거기에 인지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그게 잘 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을 겪는지 뭐 이런 것도 저는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인트로에서 낭독해 드렸던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잖아요. 이 이야기는 괴물인 내가 다른 괴물을 만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윤재가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 병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가도 내가 정말 만약에 이런 아이를 낳았다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이제 윤재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줄 아는 이제 어쩌면 그냥 좀 더 보편적인 사람들의 상태가 주인공이 생각하기에는 본인보다 무엇인가의 능력이 하나쯤은 더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뭔가 어떤 능력이 하나 더 있으면 좀 더 나은 모습,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회적으로 어떤 나은 판단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지 못함에 대해 굉장히 꼬집고 있죠. 그래서 주인공이 감정이 있으면 무엇이 어떻게 더 나은지 혹은 자기와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되게 이해하고 싶어 했는데 사실은 결국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묻지마 폭행으로 사고를 당했을 때도 어느 누구 하나 그 상황에 끼어들지 않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개입해서 도움을 주지 못했고, 물론 상황이 굉장히 무섭고 힘든 상황이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윤재가 그런 말을 해요. 멀면 먼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외면하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다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면서 쉽게 잊었다. 내가 이해하는 한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 그래서 본인이 갖지 못한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은 나와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를 처음에 주인공이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윤재가 굉장히 이성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인 감정을 못 네. 느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소설이니까 그렇게 인물을 설정해 놓긴 했지만 실제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이 정도로 이성적인 생각과 그러니까 사고를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성적으로 하고 판단하는가는 그럴 수 의문이죠. 있을 것 그건 굉장히 의문인데 이 윤재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아이로 이제 재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윤재의 매력이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이거는 사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잘 모르지만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윤재는 다행히도 그건 못하지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 아이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거 책 읽으면서 요 병명에 대해서 이것저것 그냥 좀 찾아보고 했더니 실제로는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건강한 행동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소설이라서 좀 더 이제 지금 현재의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좀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좀 더 이제 이 주인공 윤재가 더 이렇게 감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더 나은 행동을 하는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제 공감 능력이 발달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제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정신 건강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특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행동을 수정하거나 고쳐 나가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막 이런데 그런 어떤 정서적인 문제들을 수정해 나가고 사회 이렇게 행동을 수정해 나갈 때 이런 감정에 대한 인지적인 인식이 더 잘 되는 사람이 훨씬 잘 된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그건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런가 봐요. 네. 좀 더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병이 실제 하는 병이긴 하지만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제 윤재를 만들었다라고 써 있고요. 근데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소설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인 사람들도 사실 자기 감정 잘 모를 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나칠 때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요즘 그리고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네. 나는 내 감정을 잘 모르겠어. 근데 감정을 알고 있다고 해도 표현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지금 특히 우리가 생활하는. 청소년기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많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감정이 느껴졌을 때 그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는 작업이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와 아빠, 그러니까 양육자로부터 배우는 과정이래요. 처음에 이제 쾌감과 불쾌감부터 시작해서 배가 고프고 뭐 화가 나고 슬프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어떤 신체적인 뭔가의 반응을 느꼈을 때 엄마나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양육자가 그것에 대해서 꼬리표, 이름표처럼 이렇게 붙여주기 시작하면서 이런 어떤 상태가 사랑이구나, 이런 상태가 슬픔이구나, 이런 거를 감정과 어떤 이름표를 이렇게 매칭해 나가는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많이 이렇게 한 친구들 많이 하면서 잘하면 자기 감정에 대해서 조금씩 그렇게 인식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잘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 지금 그렇게 이름 지을 수 없는 감정들이 너무 많고 청소년들은 또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감정에 빠져들고 저희도 이제 어른이 되었어도 내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윤재가 비정상적인 걸로 표현이 됐지만
우리 사람들 다 모두 다 윤재와 같은 상태가 어느 정도는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감정을 아예 느끼지 못하는 것과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건 서로 다르죠. 윤재는 감정을 아예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기도 하고 문장이나 아니면 표현에 이렇게 깔려 있는 뉘앙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없고 그 행간을 사람 읽을 수 네, 없죠. 없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분위기를 풍김으로써 드러내는 맞아요. 자신의 감정. 이제 소위 우리 눈치로 파악해야 하는 그것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이게 사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저 그 냠냠쌤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감정을 느끼면서 그거의 이름을 배우잖아요. 그 과정이 이 소설에 너무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윤재는 감정을 느끼진 못하지만 저런 건 슬픈 거야. 남들이 저렇게 하면은 너한테 고마워하는 거야. 뭐 네가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거를 계속 엄마가 엄청나게 명시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가르치시죠.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윤재는 이제 어느 정도는 저 정도면은 뭐 내가 고맙진 않지만 네.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까지 배우게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죠.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윤재는 하나의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데 꼭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얘기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정답을 뭐 말해야 되는 상황이면 상관없는데 자기가 먼저 뭔가를 요구해야 되거나 그렇죠. 먼저 말해야 될 때 그때가 또 윤재한테는 고민이 되는 거죠. 정답이 없는 거면 사실은 윤재처럼 대응을 해도 없는 정답 중에 하나로 인식해주면 좋을 텐데, 근데 이제 금방 티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윤재가 어려움을 겪게 되기는 하는데, 진짜 왜 여기서 사람들이 분명히 배운 바에 의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가. 그런 어떤 윤재의 질문들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씩 되돌아보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방정식인가요? 네. 그 x가 무슨 값이냐에 따라서 정답이 되기도 함수 하고 아니에요? 함수? 함수예요? 우리 너무 문과인가요? x에 따라서 답이 되기도 하고 x가 네. 다른 수가 되면 또 답이 안 되는 거. 방정식. 다른 방정식에- 다른 방정식. 답이 나오고. 뭐. 네네네. 이거 악플 달리겠는데요. 공부 방정식. 책만 읽었냐. 네, 뭐. 방정식인 것 같아요. x에 네, 따라서 방정식. 답이 달라지는 거.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진짜 윤재가 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답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함을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다양함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양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야 돼요. 근데 자신의 스트레스가 극도에 치달아져 있으면은 포용력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쇄되잖아요. 다 줄어들잖아요. 그 사례를 잘 보여주는 것이 그 사건에 휘말렸던 고니죠. 근데 고니는 이렇게 돈 없어지는 그 사건. 네네. 회비가 가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이제 자기는 친구라고 사실은 생각했으니까 내심 이제 윤재를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해요. 근데 윤재는 공감 능력이 없고 굉장히 이성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니가 상황상.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너를 범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너무 그 이성적으로. 장면에서요. 고니가 사실은 굉장히 위로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걔가 얘기해 주잖아요. 왜 사람들이 너를 의심하는지를 수밖에 없는지를 사실은 그렇게 감정 얘기해 없이 주지 않아요. 예, 막 예를 들면 선생님도 내심 의심하면서도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네가 이러이런 애들이니까 너를 의심하고 있고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 중요한 거는 그게 비난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 친구로서, 그리고 이제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너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네. 이유를 얘기해 주니까 고니가 약간 띵한 네, 거죠. 저는 그쵸? 내심은 굉장히 위로받았다라고 그 장면 생각했고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다. 그 이후에 고니가 윤재를 친구로 정말 생각했다라고 진짜 친구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런 이성적 판단을 한 이후에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고니를 감싸는 아니면 진짜 우정 나는 너 절대 편이야. 너라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나는 네 편이야. 이런 제스처를 취했다면 의도를 나는 파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강해지겠다. 이러면서 그쵸, 어둠의 나가지는, 세계로 나가진 예, 않았겠죠.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맞아요. 그렇게 의도를 파악해서 다 상대방이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소통하는 게 윤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고니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은 많이 위로받고 고니가 억울했어도 그 상황을 헤쳐나갔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힘들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것이 내가 한 실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맞아. 너를 믿는다고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맞아요. 말하기 위해서 찾으러 가잖아요. 마지막에 철사 형이랑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윤재가 감정이라는 것,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시작되는 그쵸. 되게 큰 사건 두 개, 그러니까 도라와의 사랑과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죄책감.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감정을 사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죄책감, 죄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감정으로 느낀단 말이죠. 죄책감 이렇게. 한편으로는 도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이라고 했을 때 도덕을 판단하는 것도 도덕감이라고 해요. 근데 다 감이거든요. 감정이에요. 그걸 감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게 죄다 아니다라는 인지가 있어야 실제 양심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이게 법에 어긋나는데 하나도 내가 죄책감을 안 느낄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내가 양심,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이거는 잘못한 거다. 뭐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되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라든지 그것도 지식이 있어야 알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 감정 자체가 현대에서는 굉장히 인지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신체적인 측면이 혼합됐다라고 얘기하니까 맞는 말씀 같아요. 인지적인 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내가 아이들은 죄책감 없잖아요. 왜냐하면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인지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원초적인 지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도덕적으로 맞는가, 윤리적으로 맞는가, 아니면 인간을 배반하지 않는가 하는 원초적인 지식들은 굉장히 모호하고 그리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모호함과 추상적인 것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것은 감각이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법률로 지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 법률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판단을 할 때는 굉장히 인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들어가고자 노력하죠. 근데 사람이 만들어낸 사건은 규정에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잖아요. 요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이제 인지와 논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판단, 이게 판단의 감정적이나 아니면 정서적인 것들, 감각이.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요게 그 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왠지 애초에 살인하지 마라. 살인은 굉장히 뭐 아주 뭐 법률적이로든 감정적이로든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야. 다 살인을 하는 사회야. 그리고 살인 자체에 대한 그런 뭐 죄의식이나 뭐 이런 것을 교육받지 못했어.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 내가 살인을 했어. 그럼 그게 나쁜 거라는 거 어떻게 알죠? 감각만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현대에도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살인이 허락된 공간이 있어요. 전쟁터. 우리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고 배웠지만 그리고 그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전쟁터에선 살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에 나갔다 오신 분 중에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건 살인이 아니야라고 정당했지만 굉장히 그때 트라우마로 평생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거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것도 그냥 어느 정도의 약간 성근 테두리들을 정해놓은 거고 사람들의 행동은 굉장히 어떤 이어지는 스펙트럼 같은 거여서 딱 금을 그어서 여기는 죄고 아니고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하지 않으면서 인지적인 것만으로도 죄의 여부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해 보이기는 해요. 네. 우리 뭐 얘기하나요? 우리 다시 조금 이야기를 책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사랑의 문제가 있죠. 예전에 한번 선배가 이런 말씀 하셨는데 되게 그게 기억에 남는데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약간 사랑이 걸려야 내가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도 하고 이 책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랑은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사랑을 아는 것과 사랑을 느끼는 것이 명확하게 저는 이렇게 딱 드러나서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윤재가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잖아요. 본인이 부모가 돼보지 않았고 그래서 엄마의 사랑에 대해 기술하는 부분이 있는데 엄마는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라고 했고 다른 말로는 그걸 사랑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건 엄마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하려는 몸부림에 더 가까웠다. 엄마의 말대로라면 사랑이라는 건 단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럴 땐 저렇게 해야 한다. 사사건건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에 불과했다. 그런 게 사랑이라면 사랑 따위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윤재가 기술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엄마의 사랑이 뭔지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행동만으로 엄마의 사랑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도라라는 여자친구를 통해서 신체적 반응이 먼저 막 몸에 열이 나고 막 볼이 빨개지고 아픈 것 같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중에 둘이서 이렇게 도라가 이제 먼저 다가오긴 하지만 뽀뽀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사랑이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누워 계셨던 식물인간이셨던 엄마가 나중에 깨어나서 윤재한테 왔을 때 윤재가 고통을 느끼죠. 엄마를 보면서 이제 아픔, 가슴 아픔, 그거는 이제 윤재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진짜로 몸으로 느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엄마가 주는 그 엄마의 사랑 자체를 이해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책에 이제 기술되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랑을 뭐 아는 것과 이렇게 진짜 자기 막 몸으로 막 오롯이 막 느끼는 거는 완전 다르구나. 그리고 그렇게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윤재가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걸 마치 이제 근육 하나를 쓸 수 없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왜냐면 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근육을 쓸 줄 못하는데 할머니랑 엄마가 꾸준히 이걸 재활치료를 해준 거죠. 애는 움직일 줄 못하는데 그러다가 도라라는 강렬한 자극이 온 거예요. 아, 전기자극.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렇게 조금 움직여 본 거야. 그러면서 여기가 통하지 않았나. 신경이 연결된 것처럼.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씩 그게 연결되는 과정이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재밌는 상상이네요. 이미지. 냠냠쌤과 쿠키님이 말씀하신 게 이 소설의 주제잖아요. 사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사랑 말고는 없는데 근데 사실은 조금만 줘서도 안 되고 너무나 정말 힘든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여기는 두 아이가 나오는데 두 아이 모두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랑의 힘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제 윤재는 처음에 엄마와 그 양육자인 할머니의 정말 무한한 사랑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이 뭐 신이 주는 사랑 다음에 버금가는 최대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준 사랑이 정말 무한했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 도라나 이런 친구들의 사랑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랑이 감정을 느끼지 못했던 아이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아이로 변화시켰고 근데 또 곤의 이야기로 가면은 곤이는 감정도 느낄 수 있고 평범한 아이였지만 정말 어렸을 때 엄마를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소설에도 묘사가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인간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이 부모님을 어렸을 때 잃어버리거나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에 비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잘못된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괴물이라고 하는. 근데 그렇게 변한 아이를 윤재라는 아이가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목숨까지 걸면서 곤이를 지켜준 거잖아요.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변하게 되는 이야기를 두 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사랑이 가장 큰 이제 주제 의식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사랑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보다는 자기 만족과 자기 추동에 의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저도 네. 그렇게 저도 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네, 생각해요. 그거 다 그 원동력은 여기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의 자기 충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너무 좋고 행복. 그렇죠. 이 사람이 자기가 만족스러워서 나를 사랑한다는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건 굉장히 멋진 일이죠. 내가 네. 이제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굉장히 큰 행복을 주고 내가 그 정도로 매력적이고 어쨌든 이제 그 사랑을 좋은 거죠. 지속해 갈 만한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고니 부모님도 고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어쨌든 데리고 왔고 네. 내 아이고. 근데 다만 우리가 함께 겪어 나가야 할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고 있어서 그게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잠깐 둔 상태에 그리고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그 고니 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너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행동들을 하시고 그게 고니한테 상처가 되는데 생각해보면 고니를 못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니를 어렸을 때 잃어버리셨고 그다음에 찾고 찾아서 청소년이 된 고니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이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버지로서 성장하지 못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쵸. 어떻게 아이를 이해하고 해야 되는지를 배워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아버님은 교수님으로서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토대로 이 아이를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고니한테 상처가 되는 거라서 저는 이제 안타깝죠. 아버지의 모습도. 근데 고니 아버지는 고니 아버지 나름대로 사랑의 방식으로 표현한 그쵸.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에게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고니를 가장 좋은 그 고등학교,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라고 나오나요? 뭐 하여튼 고등학교를 전학시키고 거기서도 안 되니까 다시 전학시키고 자기 자신도 폭력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고니에게 폭력을 쓰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다시 고니 곁에 있어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열이 나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소년이 그 말을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그 열이 나는 말에게 물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열이 나는 말에게 찬물을 갖다 주면 말은 죽게 된대요. 그래서 소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에게 너무나 힘들게 물을 갖다 줬지만 결국 그 사랑이 말을 죽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아까 윤재가 엄마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하는 몸부림이다. 이게 사랑인가라고 했는데 그것도 엄마는 엄마의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사랑을 하는 쪽과 사랑을 받는 쪽이 서로 충분히 이렇게 공감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보통은 사랑을 주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제가 표현하고 싶은 사랑의 방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걸 더 사랑으로 느낄까, 어떤 게 더 이로울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나이 들기 전에 젊었을 땐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소금이 들어가는 걸 먹으면 안 되는 치료를 받을 때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 계신 남편분께서 계속 저를 위해 치킨을 사오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거를 남편분께서 치킨은 사랑이니까요. 그렇죠. 너무 사랑하니까. 제 최고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이제 네, 자꾸 주는 거예요. 드시려고. 제가 처음에는 근데 막 화가 막 분노가 분통 터지잖아요. 근데 이 지점이 되게 사실은 저도 말하고 싶었던 지점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소설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수동적이에요. 받는 쪽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처럼 멱살을 잡았어야 되나요? 그렇죠. 가르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건 나를 위하는 방법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해줬을 때 더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윤재도 사실 약간 그렇고요. 윤재가 자기 엄마나 할머니한테 자기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는 장면보다는. 맞아요. 고니의 경우에도 고니 자체가 자기 감정이나 자기 표현이 서툰 아이긴 하지만 그것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이게 왜 내가 괴로운지에 대해서 뭐 말을 할 기회도 아니면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나 기회가 재현되지 않았다는 게 참 아쉬웠어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그건 것 같아요. 약간 너무 스포일이지만 그 고니의 아빠가 이제 엄마가 너무 아이를 잃어버리고 몸이 상하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살 날이 얼마 없으니까 우리 아들을 찾았어 하고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 고니는 너무 이제 제 딱 봐도 이쁜 아이가 아닌 거잖아요. 불량한 아이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윤재를 대신 데려가가지고 우리 아들을 찾았으니까 한번 안아보세요 하고서 이렇게 하는데 고니한테는 그게 정말 너무나 큰 상처였잖아요. 아빠가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상처였는데 그 얘기를 만약에 고니가 먼저 해줬다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힘들었다. 그게 그 아버지의 문제인데 음. 항상 모든 게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맞아. 판단하고 맞아.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근데 엄마도 그게 절대 그렇게 하라고도 안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고니한테만 상처가 아니라 엄마는 사실 기만당한 했는데. 거죠. 네.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아들을 못 보고 가신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그건 아버지의 서사가 사실 왜 그런 아버지를 만들어냈는지를 알려주겠죠.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 지금 네. 이 소설에서는 고니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그 우리 윤재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윤재 어머니가 공격받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도 그렇고 고니 나중에 철사형한테 갔을 때 그 폭력을 당하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이 소설에 폭력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지난번에 그 저희 카페에 지금 초창기 멤버분들만 와주시고 계시는데 저희 거기에 올려주셨어요. 이 아몬드 저희 에피소드 한다고 예정 올린 거에 댓글로 이제 어떤 분께서 고1 정도가 읽으면 좋겠다라고 쓰셨는데 그것도 아마 이런 지점 때문이었었던 것 같아요. 약간 폭력적이거나 조금 잔인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실제 어떤 장면으로 상상했을 때의 어떤 잔인함에 대해서 좀 걱정, 염려가 있으셔서 고1 정도가 읽으면 좋겠다고 댓글을 써주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사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소설이라는 것은 갈등과 사건의 이야기거든요. 너무 전공자처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 갈등과 사건이 미미하거나 아니면 섬세하면 사실 감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폭력이라는 것, 그리고 실종 뭐 이런 거는 굉장히 강렬한 사건이고 강렬한 갈등이죠. 이러니까 더 이제 흡입력 있고 네, 더, 흡입력이 그렇죠. 있기도 하고 그것이 윤재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더 강렬하게 드러내죠. 가장 잘 구조상. 드러낼 왜냐하면 수 이렇게 있게. 극심한 걸 애가 못 느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애에 대해서 반응이 없네? 이건 진짜 감정 능력이 없나 보다. 이 주인공을 이렇게. 가장 잘 드러나게 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설정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시는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은데요. 이 폭력을 작가가 다루는 방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소설 자체가 폭력을 보여주기 위한 소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장르도 있고. 근데 이 소설에서 폭력을 다루는 방식은 절대 그 폭력을 전시하거나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이 이제 서사 속에서 이 아이가 정말 말씀하신 쿠키님 말씀하신 그 감정을 못 느낀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어서 저는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조금 참작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들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선생님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댓글로, 왜냐면 이게 워낙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도서관에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읽혀보시는, 저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런 그 현장에서의 감각이 무엇보다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부모나 어른들의 판단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아이들이 읽고 느끼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경험들을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게 이 책을 권할 때 제가 이제 아주 과거지만 제가 과거의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는 중학교 2, 3학년이 읽어도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걸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폭력 아까 저도 차차팀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건 그걸 음성화시키고 음성적인 세계에서 더 활성화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폭력의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내용적으로 이런 폭력들이 주목을 받는 것이기보다는 그것을 다루어낼 방법, 만약에 우리한테 불현듯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다루어내는 방법에 대한 화두를 제시할 수 있다면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음성화시켰을 때 불안이 되게 높아지고 그럼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폭력도 그렇고 특히 죽음도 너무 삶과 죽음을 격리시키고 분리시켜버려서 아이들이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더 증폭된 상태로 크고 있지 않나. 저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삶 속에 이런 모든 게 다 함께 혼재해 있다는 것을 같이 얘기하고 드러낼수록 좀 더 이제 자기의 선택이나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예, 지금까지 우리 손원평 작가님의 아몬드 책에 대해서 읽고 함께 얘기해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어느 지점에 주목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읽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책이었어요. 베스트셀러가 된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기도 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고 좋은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